오늘 시황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서, 왜냐면 어제 제가 이제 긴급 점검 영상을 올렸는데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지금 관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첨언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하락하고 별로 매매할 게 없을 때, 이럴 때 좀 탄탄한 기본기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시장이 지금 이따군데 뭐 공부할 지금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면 우리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그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차익실현 경계감 때문에 뭐 다 좀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또 매일 던지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관점은 충분히 수급이나 지수의 차트상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전저점 한번 테스트 여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현금을 다 소진하지 말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뭐 강한 종목들, 수급이 최근에 엄청 강했던 뭐 거래대금 막 엄청 좋았던 종목들이 다른 악재가 없는데 단순 시장 때문에 가치 폭락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을 좀 단기 매매나 또 아니면은 뭐 저점에서 잡는 전략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하락이 나오는데 그럼 하락을 할 때 어떤 하락이 괜찮은 하락인가, 어떤 하락이 괜찮은 눌림목인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락을 하는데 떨어지는 칼날인지 아니면 좋은 기회인지, 누구 눈에는 정말 좋은 기회로 보여서 군침을 싹 흘리고 좀만 더 떨어져라 내가 잡을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누구는 떨어지고 있으면은 공포에 질려서 던지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할 때 그럼 어떤 하락이 좋은 것이냐,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번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엄청난 거래대금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오늘만 봐도 마이너스 5% 이상 큰 하락이 나왔어요. 벌써 이제 12 이동평균선까지도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 하락이 무서운 하락인가 괜찮은 하락인가를 알아보려면은 첫 번째는 뭐냐, 정배열인 구간에서 나오는 하락이냐 여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역배열인 구간에서도 하락을 할 때 막 덥석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괜찮은 뭐 눌림목 이런 여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저점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좀 예측을 하면서 저점을 잡아보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정배열이야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5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11선이 있고 여기 21선이 있고 여기 61선이 있죠. 저는 보통 61선까지 정배열이 돼 있는 구간을 좀 정배열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상승 추세 이후에 나오는 조정 구간은 그래도 정배열이기 때문에 조정, 눌림, 반등의 이런 조건들이 만족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 뭐 이평선, 200선 뭐 다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참고를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60일 이동평균선까지가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뭐 21선이 위에 있거나 61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빠졌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덥석 잡기에는 좀 많이 부담된다 이거죠. 아직 역배열인 구간에서는 그만큼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어. 그런데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함께 탄력적으로 지수가 1% 반등 나올 때 정배열인 종목은 3%, 5%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역배열인 종목은 지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데, 자 보시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보이고요, 하락할 때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상승할 때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래량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수록 괜찮아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수록 하락했을 때 매물이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좀만 증가를 하더라도 이 하락분을 대부분 다 회복을 하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반면 만약에 거래량이 굉장히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 물론 이런 경우에도 소폭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단번에 요거를 다 잡아먹는 급반등 막 이런 것들까지는 좀 예상하기 좀 쉽진 않고요.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는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던졌으니까 다시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줄고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정배열 구간의 차트에서 하락 구간을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락을 했을 때 악재가 나왔느냐 유무입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뉴스 한번 딱 검색해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너무 뉴스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차트만 보다가 하락 나오네, 여기 괜찮은 자리인데 덥석 잡았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안 좋은 악재가 나온 거였어. 그러면은 그때서 후회해봤자 이미 나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할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지고 있느냐 먼저 체크하고, 두 번째가 검색을 해보면서 악재가 나왔느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래량도 이렇게 분봉해서 전일 대비 또는 뭐 이전 거래일 대비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오전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일봉으로 보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오늘 만약에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된 거래량과 어제 6시간 반 동안 거래된 거래량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봉상에서 뭐 15분봉이든 30분봉이든 60분봉을 비교하면서 분봉상의 같은 시간대의 거래량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많이 터졌을 때랑 동시간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별로 크지 않네? 그러면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되는 조정일 수 있겠구나. 좀 더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고 저점을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막 요렇게 증가해. 막 증가하면서 막 하라 그래. 잠깐만. 크게 거래량을 터졌을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오전부터 터지는데? 그러면 이거 뭔가 수상한데? 뭐 뉴스도 찾아봐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있다는 거는 섣불리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하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동시간대별로 거래량을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뉴스 꼭 함께 검색을 해보자. 악재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원래 타점을 11선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11선을 패스하고 뭐 21선에서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타점에 좀 수정이 나와야 됩니다. 타점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연속성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재료라는 게 여러분들 뭐 어떤 뭐 일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작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프로그램 출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는 재료인지 유무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많이 올랐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재료가 발표가 됐어. 무슨 어떤 정책이든 아니면은 뭐 개별 재료든 호재가 발표가 됐어. 그리고 나서 나오는 차익 실현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을 덥석 눌림목이라고 잡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가 대기 매수세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료가 이미 많이 노출이 되고 그 전까지 많이 올랐어.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거는 이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라졌고 추가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재료의 연속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하락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사람들이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정도로 요 조건도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막 완전히 소멸이 됐냐 안 됐냐. 소멸이 됐을 때 하락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계속 제가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하는 이유도 그 전까지는 매매를 계속 해볼 수 있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눌림목 나오면 하고 정배열에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면 또 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정 체크하지 않고 온리 차트만 보다가 재료가 이미 소멸되고 하락했는데 21선이네 덥석 잡습니다. 운 좋으면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열에 6, 7 정도는 반등 없이 계속 지루하게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는데 어떤 하락은 그나마 괜찮은 거고 어떤 하락은 정말 잡으면 위험한 건지 아직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하락할 때 좋은 하락은 무엇인가, 좋은 눌림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건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오늘은 좀 기본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 참고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배열의 유무다. 저는 개인적으로 61선까지의 정배열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악재의 유무입니다. 악재가 나왔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동시간대별로 같이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료의 소멸 여부입니다. 재료의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떨어지는 칼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 눌림목, 그리고 음봉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시장은 별로 쉽진 않지만 이런 시장도 또 지나갑니다. 또 좋은 기회가 또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모두가 비관적일 때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한번 노려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